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족가는 타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오늘도 많이 지났어요. 당대표 선거 끝나면 1시간 반만 해야 되겠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반을 한 적이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12시 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2시 전에도 못 끝나겠네요. 오늘도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황당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얘기를 오늘 좀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얘기예요. 조국 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 조국 사면 반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사면 논란 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면 반대는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공격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뭐 이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 반대를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게 정치인이죠. 뭐 국민의힘 애들은 반대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 보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만 반대하는 거야.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찬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 3% 나오는 거예요. 수준이 이러니까. 아까 김민석 총리 답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아하게 세련되게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게 조국 사면에 반대하는 거는 다 정치적인 거다. 더 웃기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 야 그냥 그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그냥 칼로 찔러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사면 논란 안고 가야 된다. 아 몰랑 대통령이 사면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책임져. 지지율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야. 난 몰라. 우리는. 야 이런 뻔뻔한 이런 정치적 도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정확한 워딩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 이게 이 대통령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이 돼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 이 대통령이 그냥 안고 가자. 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지. 대통령이 사면했지 우리가 사면했니? 아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 내가 했냐?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양심이 있는 짓거리입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황당했는데 진짜 이제 황당한 건 이거예요. 이게 된장찌개 논란. 이거 이제 또 채널TV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 오늘 보니까 지상파들까지 난리가 났는데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안 그랬다.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아니 왜 한우 먹으러 가가지고 툭불 한우 거기가 설해마을에 있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촌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요. 설해마을에 있는 유명한 미슐랭 한우집이더라고. 그래갖고 툭불 이상의 한우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우집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서비스로 그 된장에 이제 술밥이라고 그러지. 된장 술밥.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영상을 조국이 SNS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삼았잖아. 문제 삼은 이유는 한우를 먹었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한우 먹을 돈이 없겠어? 그리고 조국은 더 웃기대.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찬판 맞습니다. 이거를 광고해 주는 건가? 예, 우찬판 광고 대환영입니다.
설해마을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광고를 할런지 모르겠는데 뭐 조국도 가는 거 보니까 좌파 한우집 아닌가요? 예, 최한우 우찬판 최한우. 아 이게 뭔가 서로 땡기는 게 있잖아. 예? 광고 우찬판 광고 제가 적극 환영합니다. 한우를 먹었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50만 원 든다 그래. 응? 근데 한우를 먹었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너 왜 한우 먹어놓고 된장찌개 먹었다고 해?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왜 저런 먹방 SNS질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미지 정치하냐. 그리고 두 번째 한우 먹었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닌데 왜 하필 된장찌개 영상만 찍어가지고 그것만 보이게. 근데 잘 제대로 못 찍었어. 미슐랭이라는 단어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걸렸지. 자신이 볼 때 이걸 올리면 안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된장만 찍은 거잖아. 그냥 한우 먹는 거. 아니 여러분들 SNS에다가 뭐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데다가 좋은 식당 가면은 그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은 걸 올리지, 한우 먹으러 갔는데 된장찌개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조국은 의도적으로 한우 먹인 걸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야. 이게 위선이고 가식이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선민 씨. 된장만 먹었다고 안 그랬다. 그걸 된장을 먹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한우 먹인 걸 굳이 숨기려고 했냐라는 거야. 이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싼 한우를 먹었다. 그걸 씹는 사람 없어. 자, 조국 청년의 사과 요구에 사과한다고 2040 마음 열겠나? 사과한다고 마음 열겠나? 야, 이걸 또 말이라고 합니까? 저는 얘네들은 이거 뭐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닌 이상 잘 보세요. 자, 사과도 이게 그러니까 조국의 정신 상태를 멘탈 그 심리를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뭐 제가 김어준이랑 방송하다가 뭐 서로 몰래 술을 먹는다 정청래랑 자기 본심이 은연중에 다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된장찌개 사진을 올린 것도 거기에는 본심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품성, 인격 이런 게 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사과는 왜 합니까, 여러분? 사과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청년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나는 사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명을 쓰고 정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서 고생을 한 거고 나는 청년들을 앞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본인이 완전히 결백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면 뭐 그건 내가 유감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과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아픔을 줘서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냐.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받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들의 마음이 열릴 때만 사과를 합니까?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라는 거는 피해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하는 거고 마음을 열건 말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은 아까 된장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가족 식사를 정치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사과도 조국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하나의 수단으로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면 사과를 하고 그러면 내 조국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2030이 마음을 열면 사과할 거예요? 사과도 그냥 정치적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게 없는 거야 전혀. 조국은
아니 그러면은 저는 진짜 미안한 게 없어. 나는 뭐 아빠 찬스 한 적도 없고 우리 뭐 조민이나 뭐 아들한테 특별하게 특혜를 베푼 것도 없고 떳떳해. 그러면은 떳떳하게 얘기를 하라고. 사관이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 나는 하늘로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어? 윤석열한테 나는 탄압당한 거다. 그래서 저는 조국당 사람들의 아까 김선민 권한대행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이게 정치를 할 만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어? 찌개만 먹었다고 안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자 그리고요. 지금 아버지가 이제 한우 먹고 된장 코스프레 했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 딸 조민 씨는요. 예. 제가 왜 뭐 딸 얘기를 굳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은 조민 씨는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본인이 어쨌건 정치 투쟁의 희생양이 돼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입었잖아. 그것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을 얻었다라는 건 의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고졸이 돼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를 할 때 40만 명의 우리 민주당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조민을 응원을 해줬어. 다 구독을 해주고. 그래서 조민 씨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얻은 것도 있고 뭐 광고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민 씨는 우리 민주진보 유권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에 대해서 본인이 보답하려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공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로서 공적인 위치에 있는 거다 이건. 조국과는 별개로 유튜버로서 공적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거 뭐 오늘 보도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예, 일단 이 영상 하나를 보시죠. 이거 이 친구가 이 유튜브는 애뜰리에라는 채널인데 매종철이라고 뭐 매종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명품 뭐 그런 거하고 본인의 이름 뒷글자를 합쳐서 매종철이라고 이제 예명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꽤 유명한가 봐. 패션 유튜버래요. 예, 뭐 저는 처음 듣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재벌 3세래 부모가. 재벌 3세여가지고 지금 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하여튼 플렉스하고 뭐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나 봐. 막 부자 뭐 이런 거. 예. 이 친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 출연을 해요. 모수 솔직평? 한 줄평? 내 돈 주고는 다시는 못 가겠다. 나는 맛있었는데 좀 그 가격 서비스가 조금 아쉬웠다. 직원분들의 서비스가 아쉬웠다. 하지만 음식은 맛있었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3개 나오면 조금 천하가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차라리 서비스는 상관은 없는데 오로지 나는 그 가격과 퀄리티만 봤을 때 30 이하 약간. 그리고 보통 이탈리기든 하나 정도는 신기한 맛이 참신하다 그럴까? 그런 어떠한 플레이트가 있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식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맛을 냈지 아이디어적이었는데. 근데 뭔가 엄청나게 자, 그 매종철이라는 친구가 이 아틀리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매종철이라는 친구가 어느 레스토랑에 다녀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영상이에요. 뭐 일종의 이제 뭐 먹방 같은 거지. 근데 그 앞에 두 여성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디서 많이 보던 여성이 있습니다. 조국 씨의 딸, 조국 씨의 딸 조민 양이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친한 느낌 있죠? 나 트리스탄 처음인데 뭐 언니 왼손잡이 이런 것도 보통은 미리 다 알고 아, 그치. 해주더라고. 내가 처음에 물 떨어졌을 때 컵을 이렇게 옮겼거든. 그러면은 초스타 정도만 돼도 그때부터 이쪽에다 세팅을 해주거든. 맞아, 나도 중간에 뭐 흘리면 보통 바로 와서 닦아줘야 되는데 내가 치워달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닦아주니까 이게 3스타면 다른 분들은 그랬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습니다. 예, 그 매종철이라는 친구하고 애뜰리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친구는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 패션 유튜버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긴 하던데 패션 유튜버라기보다는 자랑질 유튜버? 예, 그 돈 있는 집안 친구가 뭐 재벌 3세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다니까. 뭐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고 돈질하는 채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뭐 그런데 위화감을 안 느끼게 뭐 잘 운영을 하나 봐. 그래서 뭐 좀 인기가 있대요. 뭐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 친구하고 모수라는 유명한 레스토랑, 이게 아마 흑백 요리사라고 그 넷플릭스 그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던 그런 그 레스토랑인가 봐요. 예,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경험했던 얘기, 그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뭐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또 뉴스에도 이게 보도가 됐어요. 예, 조민 1인 42만원 모수 방문 서비스 아쉬워.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예. 유튜브 채널 아뜰리에에 1인 42만원 안성재 셰프 모수 솔직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예, 그 유튜브에 조민 씨가 등장을 했죠. 예? 조민 씨가. 예, 푸름선님, 이게 한류의 본질이면 세상 사람들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수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예, 이러네요. 예, 기존보다 한층 뭐 새롭게 오픈을 했나봐요. 현대적인 공간으로 세단장호 3월 22일에 오픈 예정인데 런치 코스 없고 저녁 디너 코스만 가능하다. 1인 42만원, 콜키지 가격은 20만원. 예, 예약이 가능하다. 여기를 이제 다녀온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이후로, 예, 흑백 요리사에 나온 건 아닌가요? 예, 이런 하여튼 뭐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단 하나입니다. 예, 디너 테스팅 코스, 예, 42만원. 예, 42만원. 그 다음에 콜키지, 예, 테이블당 최대 와인 한 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20만원을 내야 이제 와인 콜키지가 가능하다라는 뭐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뭐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죠. 뭐 제가 42만원짜리 레스토랑에 갔다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까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죠? 저는 한우 먹은 것도 안 깠어요. 그 한우는 싸네, 여기에 비하면은. 1인 42만원은 뭐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이른바 욜로라 그러나요? 예, 그냥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출을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시대적 풍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조민 씨나 조국 조민 씨 또 남편이 뭐 상당히 뭐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 뭐 그 우참판인가 거기 설해마을 한우집도 조국의 이제 사위가 소고기를 사줬다라고, 예,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국이 자랑을 하더라고.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제가 볼 땐 뭐 42만원짜리, 물론 제가 볼 땐 한심한 짓이지만은 뭐 있는 사람들이야 42만원이 뭐 돈이겠습니까? 예. 그럼 42,000원짜리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데 많은데 뭐 저런 데 가서 먹나 저는 싶은데, 저거 뭐 먹어도 배고플 것 같고, 예, 그거는 뭐 문화적 어떤 성향의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42만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불하고 가서 이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 애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지.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저 조민이 같이 어울렸던 저 친구가
재벌 3세라는 것도 깨름직해요. 조민 씨의 남편의 이력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조민 씨 남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모 하여튼 그 재벌 2세의 조카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예? 푸름선님, 이잼 형제들과 남매들 두 자제분들 삶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요. 예. 그걸 비교하면 더 그렇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장남은 취직도 안 돼가지고 겨우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재벌 3세와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만나게 됐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그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홍모 씨 집안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는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얘기는 계속 떠들고 있는 걸 아니까, 알고는 있는데 뭐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은 그때는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자, 이게 제가, 자, 인스타에 이런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 아틀리에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유튜버가 인스타에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Okay, so basically, first, this is Alright, so this is the bar. YSL leather fair casket pouring. 윤석열. 네. So 윤석열 잘 put it in. Sir, you're Mr. President, right? Okay, so basically, first, this is Alright, so this is the bar. YSL leather. 자, 여기까지 요 인스타에 그 아틀리에라는 친구가, 매종철이라는 친구가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앞에 지인에게 가방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방이 윤석열이 쓰는 가방이다. 그래서 윤석열 가방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뭐 그래, 윤석열이 쓰는 가방을 뭐 같은 브랜드 YSL이라는 뭐 이런 브랜드인가 봐요. 뭐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YSL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쓰는 가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태그를 걸어 놓은 단어를 보세요. 윤석열과 YSL까지는 이런 단어를 태그를 걸어 놓는 건 제가 이해가 돼. 그런데 윤어게인은 뭡니까 이거? 자, 요 밑에 보시면은요. 윤석열, 윤어게인, 멸공, 윤석열과 YSL이라는 단어를, YSL이 생노랑인가요? 이거 노랗지 않은데 까만데? 왜 이게 생노랑? 아, 실패했다. 이게 생노랑이군요. YSL, 생노랑. 까만데 왜 생노랑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 이상하네. 생맹인가?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에요? 약자가? 윤석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윤어게인, 멸공, 이런 단어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 친구인지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런 친구들하고 뭐 친구 강남에서 살았으니까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적어도 조민 씨가 생각이 있다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길게 드렸잖아. 생각이 있다면은 조민 씨가 민주 진보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유튜버를 하고 40만 유튜버가 됐어요. 저는 4만 되는데도 혼자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진보 민주 유권자들 덕에 40만 유튜버가 하루아침에 됐어. 그래서 유튜버로 수익도 많이 생길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빚이 있는 거야. 민주 진보 유권자들에게
빚이 있어요. 그러면은 행실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친구랑 강남에서 자라가지고 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벌 3세랑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럼 적어도 유튜브 영상을 같이 찍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민주 진보 유권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상처를. 돈은 진보 진영에서 돈은 벌고 쓰는 건 보수 진영 가서 씁니까? 여러분 앞으로 생각들 잘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들 뭐 흔히 그런 말들 하죠.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마라. 예. 정치인 걱정도 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고 진짜 도와줘야 될 때다 도와주세요. 42만 원짜리 만찬을 과연 뭐 어떤 연유에서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여러분들 본인들을 걱정하세요.